자, 일단은 혹시라도 중간에 너무 피곤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저기 뒤에 스탠딩 있잖아요. 그냥 서 계셔도 괜찮아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많이 졸려서. 제가 많이 졸렸던 이유 잠깐만 얘기 좀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저는 고향이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목포 쪽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목포 그러면 어떤 유명한지도 모르고. 저는 그쪽에서 태어나서 정말 깡촌이에요. 지금도 지난번에 추석 때 한번 저희 애들 데리고 이제 한번 내려갔더니요. 편도 11시간 걸렸습니다. 물론 추석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편도 11시간이면 서울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리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를 아무튼 운전을 가는데 저는 이제 그 깡촌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이제 부모님은 거기 사시는데 가끔 한 번씩 갈 때마다 와 진짜 서울에 사는 게 너무 진짜 행복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는 제 고등학교가 과학고등학교 전남과학고등학교 전 졸업을 했는데 제가 과거를 졸업하면서 제가 배웠던 가장 좋았던 거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오픈해주고 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주셨어요. 제가 좀 눈에 띄는 학생이었나 봐요. 왜 눈에 띄는 학생이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선행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은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해서 심지어는 이 정석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을 이미 중학교 가서 여러분하고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해서 뭐 한 3번, 4번씩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깡촌이라고 그랬죠.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정석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과의 격차가 어마무시했겠죠. 저희 학교가 90명 정원이었습니다. 한 학년 90명 정원이었고 제가 입학했을 당시 성적이 72등이었습니다. 그래서 72등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땡겨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하루에 잠을 3시간 정도를 잤어요. 3시간. 그러면서 정석을 진짜 무진장 독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석이라는 책이 너무 반가워요. 정석이라는 책을 진짜 그렇게 막 진짜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더니 조금씩 애들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7개월 걸렸습니다.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3시간 자면서 공부했더니 됐어요. 근데 그게 더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고 나서 이해가 안 되면 달려갑니다. 질문합니다. 물론 요령도 있었죠. 매번 질문하라고 죄송하니까 뭐 캔커피 하나 사갖고 와서 선생님 좀 쉬는 시간에 좀 담배 피러 간 선생님들 잡아다가 좀 이렇게 부탁도 드리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때 너무너무 밝게 저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있었냐면 졸리면 저는 무조건 나가지. 하루에 3시간씩 자면요. 여러분 아무리 체력이 좋은 고1, 고2 이 상황이더라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서 있었어요. 처음 나갈 때 되게 쪽팔렸습니다. 제가 쪽팔려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너무 피곤하면요. 서서도 졸아요. 네, 그래서 서서 조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나갔어요. 선생님한테 앞에 양해를 좀 이렇게 눈인사랑 하고 나가 세수하고 들어와 다시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원마다 뭐 스타일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졸리니? 그러면 껌 씹어. 괜찮아. 뭐 사탕? 괜찮아. 제 수업 때 다음번 들어오실 때 혹시 몸이 피곤하면 졸리시면 갖고 와서 드세요.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과자나 이런 것들은 좀 부스럽게 소리가 나니까 좀 그렇고 껌이나 사탕 같은 경우나 음료 같은 거 잠을 깨는 용도로는 좀 얼마든지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보고 졸리면 서 계시거나 아니면 잠깐 한번 양해를 구하고 나갔다 오세요. 저한테 이렇게 너무 졸려요 그러면 나갔다 오셔서 물 드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들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7시간 반 정도까지 지금 쉼없이 한 1시간 40분 정도를 지금 달릴 겁니다. 네, 달릴 거여서 여러분들 아마 좀 중간에 지치면 좀 뒤에 잠깐 서 있거나 아니면 잠깐 일어서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앞에 계신 분들도 일어서서 보셔도 뒤에서 시 안 가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대부터는 뭐 껌이나 사탕이나 갖고 오셔도 드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질문은 수업 중이라도 얼마든지 하세요. 저 카메라 있든 상관없고요. 그냥 멈춰서 여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좀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숫자 잘못 썼는데요? 아니면 뭐 선생님 이거 말고 또 다른 플랜은 없을까요? 전 얼마든지 오케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이 함수 극한이라고 하는 형태를 제가 지금 소개를 할 때 여러분에게 좀 먼저 읽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정석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과정들이 어떤 때는 때로는 정말 잘못 공부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먼저 지적을 잠깐 해드리면서 저의 흐름을 좀 잡아가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셨죠?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셨죠? 9페이지 보셨죠? 이 출제자가 홍성대라고 하는 상상부 이사장이죠, 지금. 이사장.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쭉 서술하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보통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 다 읽어봤대요.
막상 문제 풀어보면 안 풀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개념을 너무 그냥 눈으로 읽는 거에만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실제로 제가 강의 경력이 좀 꽤 되지만 처음에 초기에 한 5년 동안에는 아이들을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가르치는데 급급했습니다. 책에 대한 흐름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에 관한 흐름들을 읽기 시작을 하면 이 정석이 진짜 좋은 책이에요. 자,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정석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처럼 되어 있는 모든 글자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노트라고 하는 형태들은 굉장히 잘 읽고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하는 우리가 일단어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근데 그걸 저 옆에다 뭐라 써놨죠? 그래프라고 써놨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읽어보셨겠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봐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중이고 태이고 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하나씩만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태이하고 준이. 준이? 태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을 좀 저한테 지금 좀 바로 좀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좀 어수선합니다. 다음 때부터는 좀 어수선한 일은 없을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 핸드폰 좀 불러 좀 보내주세요.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의 책들을 잠깐 보실 때 그래프 나온 거 보이세요? 그래프 나온 거 보이세요? 그 그래프 위주로 일단 한 번만 다시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절대값 x 뭐 이런 그래프들이 있을 거야. 이게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의 한 60% 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책 한번 잠깐 보시면 그래프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야. 그 내용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수업이 끝나거나 집에 돌아가실 때 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안다고 해도 오늘 수업의 한 60%는 오케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일단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8페이지 잠깐 보시면 그래프가 큰 종류로 두 종류가 일단 첫 번째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봐볼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y는 x-1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기 y는 x-1. 자, 그 다음에 거기 주어진 패턴을 한번 가보니까 3일 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지금 현재 2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점이 하나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 찍혀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y는 절대값 x분의 1인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가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x분의 절대값 x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 그게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왜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중등과정 혹은 앞쪽에 수학과정, 이전과정, 고등수학 상하 버전에서 봤던 그 그래프보다 모양이 더 독특해지고 더 이상해지는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 얘는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요 점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 직선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이 경우를 보시면 절대값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x가 0보다 크다와 x가 0보다 작다로 나눠지죠. 맞습니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가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얘는 y는 x분의 1이 될 거고요.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이게 고등수학 하버전에 보시면 유리함수 버전이죠. 유리함수 기억하십니까? 이게 x분의 1 그래프였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였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범위만 그린 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 특징이 뭐죠? y축 대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절대값이 붙어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크다라고 요청하면 요게 x가 될 거고 x분의 x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될 거고요. x가 0보다 작다면 얘가 마이너스 x로 나가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1과 마이너스의 직선 구조, 즉 상수함수 구조로 드러나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들에다가 이제 제가 이상한 짓을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어떤 포도나무를 X축 기준으로 하나를 딱 세워줍니다. 세워주면 이 포도나무의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중심점으로 살펴보시면 양쪽의 가지가 이렇게 두 개가 딱 뻗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 가지입니다. 이 가지.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뻗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가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를 우리가 관심 갖고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요, 오른쪽하고 얘가 왼쪽에 해당 이 가지들 두 개가 있을 텐데 이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뭔가를 판단을 해보겠다고요. 첫 번째 설명합니다. 함수 극한의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수렴하고 발산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자, 제가 지나다닐 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봐볼래요?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저 빨간색 선 보이시죠? 저 포도나무를 한 그루 세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 모양을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읽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읽어지는 겁니다. x값이요. 여기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다가왔다고 칩시다. 얘가 참고로 그냥 2다라고 가정해볼까? 그럼 얘가 이쪽으로 점점 2에 점점 가까워져요. 1.9, 1.99, 1.99999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y값들이요. 1일 때 2가, 2일 때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화살표 표현을 이렇게 두 개를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쓰고요. 그때 해당되는 y가 실제 2를 집어넣은 이 값이 얼마가 되면 얘가 1이 되니까 y는 1에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에 가까워진다고 할 때 정확하게 우리는 왼쪽에서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걸 수학적 용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2보다 살짝 작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호를 갖다가 붙이게 됩니다. 2보다 살짝 작다는 의미. 예전에 개정될 때 여기 0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거 요즘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2보다 살짝 작다라는 의미로 바라보시면 되는데 그때 함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 2보다 작을 때 이건 뭐냐면 리미트라고 하는 극한인데 극한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가 1에 가까워집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죠. 네, 이걸 일단 여러분 처음에 아까 여러분 잠깐 읽어보셨던 7, 8, 9페이지에 이 설명이 일단은 쭉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볼 거냐면 2 플러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2 플러스라고. 자, 2 플러스라고 쓰면 얘는 어떤 식으로 또 바뀌느냐 봤더니 2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가면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1에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 1이라고 읽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보다 작은 쪽, 2보다 큰 쪽에서 바라보는 그 극한이 얘도 1이고 얘도 1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극한 서로 간에 뭐하다?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좌극한, 얘를 참고로 우극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수렴한다라고 하는 저 단어는 어떤 단어가 되냐면 수렴, 어딘가에 가까워진다. 그 가까워지는 건 숫자인 것을 지칭하는 거죠. 자, 그거를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8페이지 보시면 따라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거기 한 줄부터 시작해서 한 7줄 정도까지만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물 한 잔 마시고 하세요. 자, 위에서부터 한 7줄 정도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수렴이라고 하는 말도 썼고요. 그 다음에 극한의 표현법도 한번 봤고요. 이런 내용들이 한번 쭉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됐어요?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럼 하필이면 우하고 자를 따질까? 다르거든요. 대부분은 같은 경우만 여러분 보시지만 이제 여러분 다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해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 함수 한번 봐봅시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빨간색 이렇게 그었지만 이 빨간색을 말고 파란색을 여기다 한 줄 그어볼까요? 파란색 x는 제로라고 하는 포도나무 한 그루를 딱 심었더니 좌측과 우측에 해당되는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가 봐볼까요? 첫 번째 리미트 x를 일단 0으로 보내는데 0의 왼쪽에서 보내볼게요. 이걸 우리는 0-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내주는 이 값을 우리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얘가 0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잘 봐보세요.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오죠. 그때 함수값은 어때요? 점점 그죠? 이 값일 때 이 값, 이 값일 때 이 값, 이 값일 때 이 값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끝없이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뭐라 했죠? 숫자에 가까워지는 걸 수렴이라고 했고 여기처럼 숫자가 아닌 형태로 되는 경우는 우리는 얘를 발산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발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0 플러스가 되면요 당연히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 값 점점 얘가 올라가서 얘도 결과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무한대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기호 자체도 특이하잖아요. 이 무한대. 이 무한대를 학생들이 숫자라고 생각하는 이건 숫자가 절대 아니고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겁니다. 어떤 걸까?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 뭐 되게 유명한 사람 중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잖아요. 자산이 뭐 100조 정도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자산이 100조일까요?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그죠?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은행에만 맡겨도 그죠? 예금이 늘어날 거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커져가는 상태를 갖다가 무한대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봐야 되는 두 번째 기호가 이런 기호들입니다. 무한대, 무한대 이런 느낌들. 자, 그 다음에 얘 봐볼까요? 얘는 좀 특이하죠. 얘는 왜 특이하냐면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는 얘가 0의 기준으로 왼쪽에서 왔다는 거죠. 그때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계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0 플러스라고 붙여버리면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플러스 1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이 값이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으시면 되냐면 포도나무 한 줄을 쫙 세웠을 때 오른쪽까지 우극한 왼쪽까지 좌극한. 그래서 여기 이쪽을 보는 거죠. 붙어있는 접점의 지점이 과연 어디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처럼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요. 거꾸로 아래쪽으로 가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왜 오늘 수업이 중요하냐면 딱 하나예요. 미적분의 첫 시작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틀을 다시 드렸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이 책을 다시 읽고 제가 행간에 읽는 법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거기 나오면 예제랑 유제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9페이지에. 보기인가요? 보기? 그거 한번 쭉 읽어주세요.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보기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쭉 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도 어떻게 그려졌는지 한 번 더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페이지까지 쭉 찾아보세요. 시원아 잠깐만 4층 한 번만 올라갔다 올래. 잠도 깰 때 4층 한 번 잠깐만 갔다 오세요. 천천히 갔다 오세요. 물 한 잔 마시고 들어오세요. 알겠죠? 자, 수렴은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거. 발산은 무한대라고 하는 형태로 쭉 커져가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네, 두 번째 그래프가. 네네. 자, 거기서 이제 기호가 여기가 물어보니 얘가 아니죠. 여기. 네, 거기 보시면 무한대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그거 제가 다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오케이. 네, 거기 기호가 좀 달라져요. 기호가 달라져요. 네,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여기 그래프를 여러분 그려드린 이유는 실은 이 그래프가 우리가 정석에서 가장 이렇게 알짜로 확 줄여놓은 그래프고요. 이걸 이제 변형해서 어마어마한 그래프 나오기 시작합니다. 훈련도 방에 다 기록해놨으니까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질문하셨냐면 책에는요 이렇게 안 나와있죠. 어떻게 나와있죠? 여기가 무한대로 가. 그죠? 거기 한번 잠깐 봐볼까요? 페이지 어디 나와있습니까? 페이지의 8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노트라고 하는 글자 위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요 fx 대신 거기 실제 쓰여진 식은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보시면 요 그래프에서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때 y 값은 어떻게 가까워지나 봤더니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겠죠? 그때 y 값은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죠? 그죠? 반비례 하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점점 가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0에 거의 붙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0에 수렴합니다 라고 읽어준 거죠. 거기 나와 있는 그 표현은 그거였던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뭐도 있냐면 또 하나가 이게 있죠. 여기에 보니까 여기를 뭐로 하나 잡아놨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잡은 것도 혹시 보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x값을 저 아래쪽에 이 값을 점점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얘를 쫙 몰아붙이면 얘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값도 뭐가 돼요? 이게 제로가 되는 거 우리는 확인이 되죠.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은 이렇게 관점이 나와 있었던 겁니다. 확인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권해드리는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그래프인 겁니다. 제발 부탁인 건 그래프로 읽고 그래프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인 건. 왜냐하면 이걸 연산으로 가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한계에 공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어디를 볼 거냐면요. 9페이지 그럼 봐볼까?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쯤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라고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한 번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위에서 한 6번째 줄 읽어주세요. 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x는 a에서 무슨 fx의 극한 극이 존재하면 x는 a에서의 fx의 자각한 것 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자각한 것이다. 역으로 x는 a에서 분수 fx의 자각한 것 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부각이 같으면 x는 a에서의 극한 극이 존재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좌극한 값이라는 것과 우극한 값이 존재를 각각 하고요. 같아지면요. 그죠? 이렇게 포도나무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에 같이 붙어있는 형태.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쪽과 이쪽 붙어있는 상태지만 지금 여기처럼 x는 제로에서는 붙어있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과 왼쪽이 붙어있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얘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다시 극한값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오른쪽과 왼쪽의 값이 똑같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똑같아야 돼요. 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어요?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어디에서? 2에서 존재합니다라고 읽어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x는 제로라고 하는 지점의 좌극한 우극한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보자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밑에 자, 밑에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편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가 읽겠습니다. x는 a에서 fx의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지만 두 값이 같지 않으면 x는 a에서 fx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야? 둘 중에 하나가 없거나 두 개가 다르면 극한값은 없는 거라고 인식을 해보자. 이런 뜻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기 2번에 2번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보기 2번에 2번 한 번만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보기 2번에 2번을 잠깐만 봐봐. 여러분이 익숙하게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자,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보기 2번에 2번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y는 x-2분의 절대값 a가 x-1 이렇게 돼 있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맞아요? 아, 반대로 돼 있나요? 반대로 돼 있네요. 절대값이 아래쪽에 있었던 이런 상태네요.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쌤 이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를 이제 고민해 보시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이 x-에 뭐가 붙어있죠? 절대값 붙어있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려가는 방식은 x-2가 뭐일 때? 0보다 크다일 때를 잡아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양수값이다 보니까 이때 경우는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자,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양수니까 그대로 얘가 x-로 나가고요. 분자의 케이스가 x-2로 나갔죠. 이런 거 하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x라고 하는 형태가 이 자체가 음수가 되면요. 우리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절대값 안에 음수면 마이너스를 반드시 달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좌극한과 우극한을 조금 더 써볼까요? 이건 어떤 의미죠? x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 말은 뭐야? 2보다 크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x가 2보다 작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붙여? 2 마이너스. 아, 친구야, 많이 오늘 힘들구나. 잠깐 좀 서 있던지 물 한 잔 마시고 와도 돼. 천천히. 자, 그럼 보시면 2 마이너스 얘가 2 플러스로 붙여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x가 2 플러스로 갔다는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을 거야. x가 2가 아니라는 거죠. 그치? x가 2가 아니면서 2에 가까워지는 상태일 거란 말이야. 2.1111 이렇게.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니? 분모가 절대 0이 되지 않으니까 0이 되지 않는 두 배를 뭐해도 지워도 상관이 없다. 1이 된 거죠. 그쵸? 분모가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통분되는 과정도 있지만 약분도 있었잖아.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위아래 똑같은 거 약분할 수 있다. 자, 똑같이 보시면 요 기호는 당연히 x는 뭐가 아니야? 2가 아니야. 왜? 2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정확하게 해놨으니까. 그쵸? 2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돼? 요것도 지워진다 이거지. 그럼 결과는 뭐가 남니? 마이너스 1이 남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살펴보니까 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x가 2보다 크다와 작다의 기준점으로 갈라지니까 여기다가 x는 2다라고 잡아주시고 2보다 큰 쪽에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이라고 잡아주실 때 문제는 뭐다? 여기가 비워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쯤 되겠지. 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쌤, x 2에서 함수값은 없는 겁니까? 예,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x는 2에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야. x는 2에 우극하는 얼마야? 1이요 라고 여러분이 읽어주면 되죠? 그럼 뭐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니까 이건 어떻게 읽어요? x는 1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겠어? 왜? 좌극한 우극한 다른 거니까. 그런 거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진을 찍을 때 프로필 사진도 찍거나 증명사진 찍을 때 저는 오른쪽에 조금 더 자신 있어요. 물론 양쪽 다 자신 있진 않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자신 있어요. 왼쪽 보면 모습이 좀 이상해요. 보통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은 좌우가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아세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찍어보세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극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어찌 보면 그런 의미예요.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가 극한값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라고 하는 때를 어떻게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프로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프. 오케이? 약간 아직 어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훈련도감을 미리 먼저 갈까요? 훈련도감 한번 잠깐 꺼내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중철대본에서 드렸던 게 훈련도감이라는 책을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거 잠깐 연습 좀 해보고 갈게요. 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훈련도감은 어떤 거냐면 아까 이렇게 드렸던 거 있죠. 안 받으셨어요? 혹시 아직 안 받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드릴게요. 또 안 받으신 분들 다 받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1페이지 한번 잠깐만 꺼내보세요. 자, 1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면 1번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2번은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쵸? 지금 일단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연필을 좀 잡으셔서 지금부터 1,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도움을 다 드릴 건데 1번은 그래프 읽어주시면 되고 2번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마이크 끄고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알겠죠? 시간은 한 4분 정도, 5분 정도 잠깐 잡고 한번 시작해봅시다. 1번은 1번 쓰기만 하고. 네, 1번은 답 쓰시기만 하면 되죠.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돌아다닐 테니까 이해 안 되는 분 있으면 지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이걸 좀 이해하고 가야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공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수직인 직선을 하나 넣었을 때 오른쪽 왼쪽이 똑같지? 하는 제로는 뿔마가 없죠. 왜 없냐면 같으니까 없는 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를 한번 네, 그 값이 얼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끝이 0일 때 한번 찾아봅시다. 0의 소리가 이렇게 만나는 양쪽에 접점이 하나 있죠, 그죠? 그게 얼마입니까? 오케이, 그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1, 2, 3, 4번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요. 오케이, 가보자요.
돌리면 중간에 나가요. 알겠죠? 어제 많이 못 적나 보다. 다 보세요. 이 표현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왼쪽하고 만나는 거면 이렇게 두 개가 이쪽으로 몰리지 값이. 우리는 그 값을 뭐라고 했어? 0이라고 쓰겠지. 한번 잡아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어떻게 잡냐면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세우고 포도나무를 세운다는 표현이 들어간 건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얼마에서 만났어? y값 2분의 1에서 만났어. 그죠? 2에서. 세 번째는 한번 해보자. 0이라고 했어. 0에서 포도나무 이렇게 세웠어. 왼쪽하고 오른쪽 만나는 그 점이 있지. y 좌표 얼마? 0으로 수정. 오케이, 그 값을 쓰면 돼. 이제부터 얘네들은 지금 써놨죠. 여백의 그래프를 그리자.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다음 그래프. 그러니까 x가 오케이. 그리고 좀 마이너스 2로 수정이야. x가 마이너스 2로 수정. 그래서 y는 0으로 수정. 요 내용 다 해서 뒤로 넘어가시면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 풀어나면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 만나는 건 얼마입니까? y값 이쪽 x는 0이지. 0이라고 쓰면 그냥 는 0이라고 쓰시면 그게 0의 수렴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이죠. x는 마이너스 1이 딱 요점이 생기죠. 얼마입니까? 왼쪽 거 문제 똑같이 설명해서 만나자. 2 얼마죠? x는 그렇지. 세 번째 2 0이다. 이번에는 0으로 왔죠. 여기서 보면 또 요점을 왼쪽 거 오른쪽이 만났죠. 그래프 한번 다 그려서 보세요. 그래프 그리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각자도 알려드렸어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여기 다 그린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선수함수다. 선수함수. 그러니까 즉 이렇게 그려지는 게 여기 3대. 현재가 2에서 포함을 세워도 2라고 하는 점 밑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하고 오른쪽을 만나는 지점은 얼마야? 그렇지, 3이지. 상수함수라서 감이 똑같아. 어느 지점. 네. 말씀하세요. 이거요? 자, 마이너스 1을 냈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에서 포함을 이렇게 세워요.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이 만났죠. 이거 얼마씩 만나냐고 보니까 0에서 만났죠. 그죠? 근데 이거를 알고 치워놓은 거예요? 아니요, 치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그게 어디에 도달하느냐를 물어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그렇지. 어디에 도달하는 거고? 그치, fx가 어디에 도달하냐. 그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듣겠지. 그럼 이게 어디에 도달하니? 그렇지, 이거 여기 0일 때는 이렇게 듣겠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하려면 나머지 1번이 끝나는 거야. 이거, 요 그래프. y는 x 더하기 y는 2x 마이너스 y는 3. 이 그래프를 그리고 1번에는 것만 리미트. 오케이, 됐죠. 뒤로 넘어가죠. 잘하시면 돼요. 뒤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봐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그래프 그리는 거죠. x 더하기 어떻게 되죠? y 절편, x 절편, 마이너스 2. 거기서 x가 0이죠. 여기서 요 올라오세요.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문제였고 이것도 문제였고 뒤로 좀 넘어가도 되겠어요? 한 2분 정도만 더 갈게요. 2분 정도만. 타이머를 쓰는 용도가 저런 거예요. 네, 뒤에 거 여기도 그래프 한번 그릴 수 있는데 그려보세요. 안 그려지면 지금 다 그려드릴 거거든요. 하나씩 그려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돼야 돼? 6x. 기울기 얼마짜리야? 2짜리. 이게 마이너스. 어떻게 되지?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봤었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의자 직선. 혹시 이거 잘 안 되시면 나중에 공부하세요. 자료 다시 드리면서 정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럼 이제 뭐야? x는 2라고 했으니까 2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하나 그어주면 2일 때 값이 얼마가 나오겠다. 그지? 3인가? 그렇게 해서 우리 값을 3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면 포도나무 올려서 그 만나는 y 값이 어떤 값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그래프 그릴 줄 알고 이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것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런 것만 좀 실수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좀 넘어가고 있어. 요 그래프 혹시 유리함수 기억나요? 유리함수 이거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x는 얼마 정도? 어떻게 해요? 여기 0이 되기에는 x가 얼마? y 값은? 이따가 올라오시면 0이겠죠? 점근선이 오케이.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 한번 할게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유리함수 그래프 좀 헷갈리신 분들은 잠깐 리뷰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무리함수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 나는 잘 된다 그럼 계속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이거 이따가 끝까지 가야 오늘 도장 받고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니까 수상화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리함수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유리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근선하고요 부호예요.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가져봐. 자 y는 x-p분의 k 플러스 q라고 돼 있으면 이걸 우리는 보통 표준형이라고 하죠. 점근선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이걸 뭐라 그래? x의 점근선. 뒤따라오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y의 점근선. 이렇게 읽었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형태가 이 분자의 상수인데 이게 양수면 얘가 몇 사분면? 1과 3, 4분면을 향해서 그려지게 돼 있고 k가 음수가 됐을 때 얘가 2하고 4, 4분면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 y는 뭐 x-2분의 3 플러스 뭐 3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이거 어떻게 잡도록 되어 있니? 일단 x, y축 그려주고 x는 2다라고 하는 점근선 하나 그어주고요. y는 3이다라고 하는 점근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줘봤어요. 그랬더니 윗대가리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윗대가리가 3이죠? 그게 뭐냐면 요걸 만들어지는 사분면이 1과 2와 3과 4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사분면을 통해서 1, 3, 4분면에 예쁘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아까 뒷장에 넘겨보시면 아마 또 다른 얘가 아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점근선을 찾아보니까 x는 1이고 뒤따라오는 숫자가 없으니까 y는 제로라고 점근선을 읽어주면 되고 이게 양수니까 몇 사분면에? 1과 3, 4분면에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x는 1이다라고 하는 점근선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그려주되 우리 몇 사분면에? 1과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유리함수 대체적인 그래프의 개형들은 아마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점근선하고 어떤 부호적인 형태만 잘 기억하신다면 이 유리함수를 생각보다 간단하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유리함수 안 되시면 우리가 지금 수초 수업을 하지만 제가 자료 드리면서 이렇게 훈련도감 계속 잡아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선생님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잘 안 돼요.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잘 안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제가 그런 자료 미리 준비해놓고 오시면 바로바로 나눠드리고 우리가 첨삭 시간들, 개인적인 첨삭 시간들 통해서 도와드리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예 가버릴게. 무리함수까지. 자, 무리함수는요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얘는 꼭지점하고 얘가 부호예요. 꼭지점하고 부호가 중요합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도 그냥 이렇게 좀 잡아드릴까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A,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무리함수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서 꼭지점은 뭐냐면 루트 안의 값이 제로가 되게 하는가 이게 제로가 되게 하는가 그런 결과적으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c 컴마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통째로 0이 되잖아요. 뒤따라오는 숫자가 요거기 때문에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그냥 기억해 주세요. 지금 오늘 이제 수업이 이제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어서 요게 제로가 되게 하는가 뒤따라오는 숫자가 꼭점 좌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부호인데요. 여기서 부호는 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가까운 문자 쪽의 부호를 갖고 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A라는 문자는요 X 쪽에 가까워요? Y 쪽에 가까워요? 문자를 봐보세요. X라는 문자에 가까워요? Y라는 문자에 가까워요?
대답 안 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그냥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름을 최대로 외워서 이름을 부르도록 할게요. 원래 첫 수업 때는 제가 여기다 다 이름표를 붙이게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 가슴팍에다가 제가 그래야 부를 수 있으니까. 오늘 다 못 외웠으니까 어디에 더 가까워요? 그냥 불러주세요. Y에 가까워요? X에 가까워요? Y에 가깝죠? 아니 여기 루트도 있고 B도 있는데 저기는 그냥 등 하나밖에 없으니까 Y에 더 가깝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Y의 부호예요. 그러면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B다라는 거는 X에 가까워요? Y에 가까워요? X에 가깝죠? 대답 안 하시면 쌤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참고로 쌤 목소리가 되게 커요. 잘 모르시겠죠? 정말 흥분합니다. 자, 요게 X의 부호예요. X의 부호라고. 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니? 이 부호라고 하는 건 여기가 그러니까 B, A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루트에 얘가 2x-1 플러스 가 3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요게 제로가 되게 하는 x값 얼마? 2분의 1이요. 요 뒷자 나오는 숫자 이게 얼마? 3이요. 이게 잡으셨죠? 그럼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분면이 생긴다라고 느낌을 받아보시면 된다고요. 되니?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보니까 요게 x의 뭐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 여기가 y의 뭐야? 생략돼 있지만 플러스 1이 생략돼 있지만 이것도 양수잖아. 다시 이게 x의 부호. 이게 y의 부호. 아 x 플러스 y 플러스구나. 그럼 뿔 뿌리면 뭐야? x 양수 y 양수면 뭐야? 1, 4분의 0에서 그래프가 가주면 되는 거지.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만 더 갈게요. 이거 연습 계속 할게요. y는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가 1이었다라고 얘기가 되면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평면을 그리실 때 뭐가 나와야 되죠? x는 3이라고 하는 그죠? 얘가 3이 요게 제로가 되게 하는 값과 뒤따라오는 숫자 얼마? 1이다라고 하는 요점이 하나 생길 거야. 3,1. 이걸 꼭지점이라 그래. 근데 얘들아 보니까 여기 x 앞에 부호는 1이야. 1이라고 하는 건 뭐야? 플러스야. 여기가 y의 부호야. 이게 뭐야? 마이너스야.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4분면이라고 가정하면 얘가 4분면에서 가도록 되어 있어. 이렇게. 이게 하나의 특징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조금은 더 연습을 하고 들어오시면 그래프 읽어내는 게 되게 편해요. 그래서 오늘 실은 아까 제가 정석을 계속 지금 4페이지 가지고 지금 이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4페이지 안에 오늘 설명하는 모든 게 다 끝이라고요. 그 그래프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 건 저는 실은 그 한 페이지 있죠? 한 페이지 가지고 2시간 동안 수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개념 그러면 그냥 나와 있는 거 눈으로 쭉 읽고 넘어가서 문제 풀죠. 저 정말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연습이 안 되면 여러분 계속 문제들 보나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도 그래프 그려봐 라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선행이 저는 전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7개월 동안 지금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이 책을 정석이라는 책을 친구들 합사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던 거야. 진짜로 정말 고등학교에서 돌아버린 줄 알았어.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다시금 한 번쯤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발 부탁인 거는 무리한 수도 한번 다시 그려보시고 유리한 수도 한번 다시 그려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5분 정도만 다시 눌러서 훈련도감 연습하고 이따 훈련도감 연습할 시간 또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의 개인적인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1대1로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지나다니면 첨삭해드린 거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거 좀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되면 부끄러운 거 없잖아요. 그냥 손 들어주시면 제가 차근히 설명해드리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이따가 조금 더 남겨서 설명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5분 정도 잡고요. 그래프 그리는 거 조금 더 연습해볼게요. 잠시만요. 갈게요. 네. 요거는 이제 y는 3이라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x는 2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포도나무를 또 세워보신다고 거기 그려주면 안 돼. x 죄송해요. 잘못 봤어. 마이너스 맞네. 그럼 여기서 이 극한은 얼마가 될까요? 3이 돼. 맞아요. 상수는 그냥 그 값 자체가 극한 값입니다. 뒤로 갔다 돌아올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쵸, 여기죠. 여기죠. 근데 그렇죠. 왜냐면 0에서는 우리가 관심할 거 많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긴 다 그려주는 게 좋겠지. 최선을 다해서 그려주는 게 좋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분배해봐. x 마이너스 1 이 그래프이죠. 이것도 좀 마찬가지겠죠. 약분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지워버리시면 돼요. 대신 조심할 건 있다고 제가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한 번 더 넘어갈게요. 네. 어떨까요? 좌측과 우측이 일단 만나요? 안 만나죠. 이 포도나무에서 안 만나죠. 발산하는 거. 무한대. 그게 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책에서 보시면 이런 설명들을 좀 잘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내용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끝나요. 보시면 설명돼 있죠. 무한대, 마이너스. 여기 얘네들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고 한다. 수렴하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잘 보면 재밌지 않니? x제곱분의 2를 평행 이동한 거야. 이게 뭐죠? 기본 그래프는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한번 그래프 한번 더 보여주시고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2,0이지. x 앞에가 1이 생략돼 있죠. 플러스. 루트 앞에도 1이 생략돼 있죠. 플러스. 뿔뿔이니까 오른쪽 1사분면이 아니죠. 1사분면에서 쭉 올라가줍니다. 거기서 이제 뭐야? x가 2로 가까이 간대. 2에다가 포도나무 이렇게 수직이 수직이 들어가. 좌측과 우측이 똑같이 만났지? 그 값이 얼마냐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나중에는 그렇게 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여기 그래프를 그리세요라고 했죠. 한 장만 넘겨보실래요? 훈련 녹음 4페이지 정도 넘기실게요. 그래프를 열 때 저기 한 번만 더 넘겨보실게요. 써놓으면 되거든요. 여기 딱 직관성으로 문제를 다시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막 집어넣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집어넣는 거를 먼저 해버리시면 그래프를 못 읽어요. 그래프를 읽고 집어넣으라고 하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런 의미. 이 그래프는 아까 어떻게 됐을까? 평행이동 하시죠. x제곱분의 그래프 아까 저기 있었죠. 어떻게 됐었죠? 요렇게 가는 그래프 있었죠. 요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마이너스 얼마만큼 그대로 옮겨.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래,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기본 개념을 기억하라고 했던 거야. 오케이? 네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바꾸냐는 게 어떤 의미시죠? 그럼 이걸 바로 거기서 바로 읽어버리는 거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지금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이거 아니야. 마이너스에서 극한을 물어보는 거. 여기 그래프 그려져 있잖아. 마이너스 그래프 좌측과 우측이 모두 다 만났냐 안 만나니? 나중에 만날까요? 점근선이라는 의미는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기 때문에. 안 맞네. 그럼 얘도 무한 들어가고 얘도 무한 들어가니까 얘를 뭐라고 무한대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어. 정답이겠지. 발산. 근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이거 절대값, 그러니까 이거가 이거는 절대값이 다르고 x는 1의 그래프랑 같은 아니야, 다른 거죠. 다른 거. 네. 이거는 거의 같은 형태의 개형이죠. 그러니까 이거랑은 다른 건데요. 이 경우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차이점이 뭐냐? 평행이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죠. 네, 이거랑은 달라. 절대값하고 제곱은 다른 의미가 있어. 근데 모양은 비슷하다. 비슷해요, 맞아요. 비슷해요. 그렇지만 실제 값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다르게 인식을 해줘야 되겠지. 약분해주자. 그럼 남은 거만 그래프 잡으시면 되겠죠? 잘 그러네. 이거는 마이너스 2,0 꼭 있죠? 잠깐만. 이거 뭐하는 거야? 그쵸. 요게 제로가 되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뒷자로는 봅시다. 마이너스 2, 맞죠? 여기 저기는 고정해서 딱 점 찍고 x 앞에가 플러스, 루트 앞에 플러스니까 1싸움은 이렇게 그래, 그걸 하시고 여기 요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얘가 x가 얼마나 가까워졌죠? 포도나무 x는 제로라는 포도나무
얼마에서 만났죠?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전치 못했어. 이 지점은 뭐죠? 이 그래프에 x가 제로일 때 y 값이죠. 제로 집어넣으시고 얼마냐? 그렇지, 그 값이 돼요.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 2로 봤죠? 2에서 세웠죠? 2 찍어보시고 그때 함수값 집어넣어보세요. 2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프로 읽어내는 것보다 숫자 집어넣으면 빠르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보고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저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들 하나. 자, 거기 훈련도감에 보시면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훈련도감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4번하고 5번 잠깐만 풀이 조심할게요. 잠깐 그거까지 설명하고 다시 정석 가지고 조금씩 흐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훈련도감 나와 있는 2페이지에 4번하고 5번이 있을 거야. 그 내용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중요한 거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왜 중요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던 거랑 의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써볼게요. y는 x분의, 네, 이렇게 되네요. 리미트 x가 0로 갔을 때 x분의,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게 있었고, 다섯 번째 리미트 x가 0로 갔을 때 밑에 분모가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여기를 읽으실 때 이 과정을 아마 어떻게 처리하셨을 거냐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x에서 이렇게 소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 어떻게 그리셨을 거냐면 x-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셨을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원래 있는 이 값에다가 x는 0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분모 0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x는 0을 집어넣은 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비워두셔야 돼요. 정확한 그래프는. 여러분 혹시 그래프 그리셨으면 거기다 한번 비워두세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x는 0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연속성이라는 파트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 문자를 함부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제한 조건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 x가 0으로 가는 건 극한이니까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극한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쌤, x가 0에서의 극한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x는 0의 극한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좌측과 우측이 다가오는 형태는 어때요? 똑같아요. 마이너스 1로.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1로 그냥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비워놔야 된다고. 이게 되시겠어요? 비워놔야 돼요. 선생님 그럼 저건 안 알려주나요? 이게 안 알려줄 때도 있고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2단원의 연속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저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예요. x에 x-를 줬어요.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지웠을 거예요. 뭐만 남았죠? x만 남았죠. 봐보세요. 빵빠밤 이렇게 남았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기 x에다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뭐야? 분모가 0 돼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야? 1일 때 1이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반드시 뭐 해주셔야 돼요? 네, 비워두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주의하면 되죠? 이제까지 그래프 다 그렸는데, 그죠? 거기다가 이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되죠? 분수꼴에 대해서는 분모를 뭐 할 수 없다? 0이 되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딱 비워놓으시면 그래프 끝났어요. 이건 뭐죠? x는 제로에서 그렇잖아요. x는 제로. x는 제로라고 하는 형태가 이거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은 어차피 이 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0이라고 읽었겠죠. 아닌가요? 거기 1로 잡았나요? 1로 잡았나요? 제가 거기 1로 잡혀있네요. 죄송해요. 1로 잡혀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수정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왼쪽하고 오른쪽이 모두 다 얼마죠? 1로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비워주시기만 하세요. 분모 0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되시겠죠? 제가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그래프 쪽에만 집중한 이유는 여러분이 첫 번째 이 모든 극한을 제발 부탁인 건 그래프로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죠? 포도나무만 세우시면 되죠? 포도나무만 세우시면 되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만났니? 이런 것만 확인하시면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다고요. 다음 시간부터 제가 훈련도가 맨 앞에다가 이제 1일 테스트 이런 걸 집어넣을 거예요.
1일 테스트 문항들은 오시자마자 바로 볼 건데 이런 거 넣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어렵고 막 여러분 짜증나게 만들고 넣지 않을 거니까 보시고 가끔가다가 수능 문항도 소개해 줄게요. 왜냐하면 수능 문항 보시면 어처구니 없는 문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우와 3초다. 3초 문제. 10초다. 이런 문제 되게 많아요. 고3들 막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이런 파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고기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게 잡았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여러분 좀 저에 대한 경계심이 좀 풀렸습니까? 조금씩 더 풀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어제였네? 네, 오늘 아침이죠.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우리 제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딸아이가 어제 저랑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어요. 3살이거든요. 3살. 제일 귀여울 때죠. 아빠 맨날 이 소리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근데 어제 딸아이를 재우다가 애가 갑자기 막 울어가지고 엄마 보고 싶다고. 나랑 있는데 엄마 보고 싶다. 엄마는 저기 침실에 있었고 어제 저희 집이 요즘에 딸하고 아들하고 좀 분리시켜서 재우거든요. 아들이 큰아들은 이제 10살이구나 10살. 뭔 소리야. 9살. 큰아들 나이를 잃어버렸는데 9살. 그래서 따로따로 재워요. 조금 같이 재울 때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서 3시에 깨가지고 엄마한테 갔어요. 나 혼자 잤어요. 되게 외로웠어요. 쌤도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좀 약간 살이 쪄가지고 제가 지금 이 모습이 살찐 모습이에요. 또 불안하고 또 생각을 하겠죠? 제가 딱 고등학교 3학년 때 몸무게가 51kg였어요. 지금 한 88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 37kg 지금. 돌아버렸어요, 이렇게 살쪄가지고 갑자기. 결혼할 때 몸무게가 70이 안 됐어요. 67 정도 됐는데 지금 88면 27 정도 찐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기들이 저를 만나잖아요. 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꾸 물어봐요. 네, 그래서 혹시 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살찌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살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켜옵니다, 지켜. 효과 직방이에요. 살 빼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 모습인 거 보면. 그래서 알려주세요. 체질도 변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어제 그래서 딸아이하고 잔다고 중간에 깨가지고 막 정말 그때부터 막 멘붕이었어요. 오늘 또 수업, 여러분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나는 수업들은 설레기도 하지만 긴장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이 됐어요. 왜? 오늘 일단은 되게 어렵거든요.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가면 되게 쉬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식 이런 것들이 가니까. 근데 이건 공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개할 때 참 어려워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래프적인 요소 한 4페이지밖에 못 나가지고 여러분 그래프 유리함수 직선 왜 얘가 비워지지? 이런 것들만 좀 한번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다시금 이제 우리가 좀 책으로 좀 돌아와서 재미난 것들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기본 문제 1-1번이 나옵니다. 기본 문제 1-1번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출제를 내는데 여러분한테 일단 그냥 오늘은 잡스러운 거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어차피 다음번 수업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우리가 대칭성이라는 거. 자, 아까 제가 혹시 수업 노트 드렸습니까? 수업 노트? 혹시 수업 노트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수업 노트에 좀 필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 노트 좀 드릴 테니까 못 받으신 분 뒤로 좀 넘기실 때 좀 받아주십시오. 이쪽에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뒤에 나오면 그냥 뒤에 놔둬주세요. 좀 보내주시겠어요? 자, 수업 노트에다가 지금부터 오늘 중요한 컨셉 하나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성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고3 때까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미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칭성이라는 개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선대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서 미리 소개하는 겁니다. 자, 선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소개할 거냐.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x는 a다라고 하는 어떤 직선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우리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좌측과 우측이 뭐가 돼야 돼요? 대칭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거 선대칭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려놓으면 선대칭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죠. 왜요? 수학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야 이걸 선대칭이야 믿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선대칭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요 해당되는 축의 수직인 걸 보았을 때 만나는 두 점에 해당되는 좌표를 잡는데 이렇게 잡을까요? 그냥 여기 그냥 요 간격이라고 할게요. 요 간격을 x, 요 간격도 x, 예, 선대칭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요, 요 점의 좌표가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a 플러스 x. 여기 그냥 a라고 쓸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a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 a 더하기 x가 좌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x만큼 오른쪽으로 더 갔으니까. 여긴 당연히 뭐가 될까요? a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 함수를 y는 fx라고 썼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a-x, f의 a-x. 자,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죠? a 플러스 x, f의 a 플러스 x. 네,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봐요. x는 a다라고 하는 기준선에서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렸을 때 여기에 축의 수직인 형태로 딱 그어봤더니 여기가 a 플러스 x, 여기가 a 마이너스 x. 좌표를 써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이렇게 접히는 선대칭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바로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가 뭐해지면? 같아지면. 그죠? 이 점하고 이 점이 지금 x만큼 왼쪽하고 x만큼 오른쪽하고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인데 함수값 서로 간에 뭐해지면? 같아지면. 그걸 우리 대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2차 함수, 중3 때도 여러분 배우셨더니 이런 2차 함수 생각해보세요. 2차 함수는 뭐야? 마이너스 1과 뭐 1에서 이 값이 똑같으면 우리 얘를 대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f의 a-x와 f의 a 플러스 x가 같은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x는 a에 관한 선대칭이라고 읽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선대칭 도형 중에 뭐가 있죠? y축 대칭이 있죠? 그렇잖아요. y축 대칭이, y축이라는 게 선이잖아요. 직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y축을 다른 말로 어떻게 쓰더라? x는 제로라고 쓰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y축이라는 건 x가 제로인 값들의 집합이니까. 그럼 x는 여기다가 제로,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 좀 봐보시면 비교해봐. 그럼 여기다가 제로 집어넣는 거 아니야? 여기다 제로 집어넣는 거 아니야? a에다 제로를 집어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되니? f의 제로 마이너스 x, f의 제로 플러스 x. f의 마이너스 x와 fx가 뭐야? 같아지는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y축 대칭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석 한번 봐볼까? 정석 1-2번 봐볼까? 죄송해요. 정석 1-1번 봐볼까? 거기 보이세요? 정석 1-1번에 중간에 서술되는 과정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f의 마이너스 x와 fx가 같다라는 표현 보이세요? 책에 한번 보시면 돼요. 정석에 보시면 유제 1-1번의 중간쯤에 가보시면 f의 마이너스 x와 fx가 같다라는 말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보이세요? 확인하셨어요? 유제에 보시면 1-1번의 설명 중에 그 내용이 있죠. f의 마이너스 x가 fx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옆에서 한번 써보세요. 그게 y축 대칭이라고. 그쵸? 유제 1-1번의 설명 중에 보면 요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보자마자 그거 y축 대칭이야. 이거 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스킬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야. 이 정도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선대칭 말고 또 뭐가 있죠? 점대칭이라는 게 있어. 점에 관한 대칭이다. 이것도 그래프 한번 그려드릴 텐데. 뭐 그냥 이렇게 한번 그릴까? 이렇게?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요 점에 관한 대칭이다.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이 있다. 그럼 요 점을 제가 a, b라고 한번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함수는 y는 fx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x축으로 동일한 위치를 떨어뜨리면 여기 주어진 이 간격이 똑같이 x라고 잡는 거죠. 대칭이라는 의미는 얘가 일로 넘어갔다는 뜻이니까 이 가로축의 형태가 똑같이 넘어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중2 과정에서 배우셨던 닮음입니다. 닮음이야, 닮음. 그럼 얘가 요점의 좌표가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a-x가 되고요. 이게 x, 여기는 a가 됐을 거고 여기 뭐가 되죠? a 플러스 x가 되었을 것입니다. 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데요?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야. x, 다시 a-x, f의 a-x 이렇게 잡힐 거고 쌤,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x, f의 a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기준으로 대칭을 쫙 보내봤어요. 쌤, 그럼 남는 게 뭔데요? 이거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의 관계가 뭐냐는 거야. 당연히 대칭이면 이게 같은 거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이렇게 수산해발을 이렇게 두 번 그어보면 요거의 길이나 요거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칭이라는 컨셉이 성립이 돼요. 그 말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된다는 뜻입니다. 보동사 하편에 보시면 상편에 보시면 평면좌표 있죠. 평면좌표에서 의미의 얘하고 얘의 중점이 얘가 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지. 우리 중점좌표 어떻게 구하냐면요. 좌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그게 중점이니까.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 써드릴게요. 중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한번 합니다. 어떻게 변형하죠? 이렇게. 입니다. 이거 중점 계산 방식이에요. 네, 중점. 자, 한번 혹시 헷갈리면 다시 잡아드릴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가 7이야. 수직선상에서 이 중점의 좌표를 제가 m이라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죠? 2분의 x 다 더해. 그죠? 이렇게. 네,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 이렇게 확인되죠? 네, 그렇게 우리 중점 좌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a, b에 관한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쌤, 이것도 얘가 있나요? 당연히 얘가 있죠. 뭐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 뭐죠? 0,0인 거죠? 쌤, 0,0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A가 0이고 B가 0이라는 뜻이야. 그럼 A에다 0 집어넣고 B에다 0 집어넣었더니 F의 0-x 더하기 F의 0 플러스 x가 2 곱하기 0이에요. 그래서 번역해보니까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F의 x가 0이에요. 쌤, 그게 뭔데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요. 저렇게까지 진행이 됩니다. 짜증나죠? 그죠? 저 마이너스가 저렇게 넘어가는 과정도 보기 싫어야 돼. 이거 수업 노트 한번 적어보시고, 수업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3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알겠죠? 고3 때까지 쫓아다니니까 제발 좀 기억 좀 하세요. 자, 엊그제 종강하면서까지 애들한테 야, 이거 되게 중요해. 기억 좀 해. 기록 좀 해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쯤 기록해 놓으시고 보세요.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기록해 보시고, 그럼 이게 여러분 거기 어디 있어요? 예제 문제 있어요. 유제 1-2번에 있어요. 똑같이 표현으로. 보자마자 뭘 생각해야 돼? 와, 원점 대칭이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말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10페이지를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제대로 하려고 할 거면. 근데 여러분 제대로 하시려고 마음 먹고 오신 거니까 저도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설명 다 드릴게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고요. 쌤, 그러다가 진도를 다 못 끝내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도는 다 끝냅니다. 어떻게? 제가 영상도 가끔씩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숙제 점검 얘기 안 했구나. 여러분, 월요일 날에서 금요일 날까지 숙제 점검이 있어요. 금요일 날 돌아오는 거는 숙제 점검이 있는데, 제가 중간에 문자를 한 번씩 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까지 제가 정확하게 16년을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요, 까먹어요. 숙제가 있는지. 솔직히 학원도 여러 개 있고 하니까. 그래서 까먹어서 제가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요, 중간에 문자를 보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답을 하시면 돼요. 쌤, 저 아직 숙제 못했어요. 깜빡 잊었어요. 오케이. 그때부터 다시 하시라고. 이해돼요? 아예 안 해서 들어오면 제가 아마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숙제가 안 되면요, 수업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숙제 안 해오는 건 내가 수업 준비 안 하고 버벅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숙제를 해보시고, 많은 건 이해돼요. 그럼 제가 양을 좀 조정해서 드릴 거고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쌤, 저 오늘 숙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아파서 못했습니다. 오케이, 인정. 그럼 대신 다음 주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분할해서 더 추가로 하시면 돼요. 저랑 약속 잡으셔서. 오케이? 제 플랜은 제 캘린더에다가 제가 넣어요. 구글 캘린더에 넣어요. 누구 언제 1차 점검, 2차 점검, 3차 점검. 제 관리가 되게 빡센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밀리지 않게끔만 해보자. 알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냥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다 완료해서 들어오는 게 제일 좋겠죠. 완료 안 되면 제가 따로 이제 부모님을 호출하거나 라고 해서라도 뭔가 완료 방법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생들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왼쪽에 이 아대를 차고 있죠. 예, 이 제가 좀 손목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아대를 차고 있어요. 예, 보호용으로. 오른쪽에 이게 장갑 끼고 있죠. 현우준 쌤이 옛날에 장갑 끼고 수업하셨다는데 저는 그 전부터 장갑을 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강사들은요 밤마다 꿈을 꿔. 저 이거 꿈꿔요. 이렇게 아세요? 찍 하면 이 소리 나는 거 알죠? 칠판 소리 나는 거. 손톱 긁히는 거 있죠? 그걸 밤마다 꾸게 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갑을 껴요. 장갑 저 이렇게 박스째로 사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요. 근데 저희 직업이 뭐지? 차 열어보면 막 이런 목장갑 막 한 박스씩 있거든요. 탄산수 한 박스씩 있고 막 이래요. 제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되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예, 이거 혹시나 물어보실까봐.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 밤마다 꿈을 꿔서 진짜 손톱이 막 꼽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진짜 짜릿짜릿하고 미쳐버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낍니다. 그래서 현은 선생님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아우 제가 진짜 옛날에 썼던 게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자꾸 따라하는데 제가 원래 영어 이름이 호야예요. 호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년쯤 뒤에 인피니티가 나왔어. 인피니티 호야 있죠? 그럼 잘 모르시나요? 옛날 아이돌이들 모르시나요? 인피니티 호야가 나와서 갑자기 애들이 그때 당시에 수업 들었던 애들이 선생님 따라하신 거죠. 아 아니라고. 나는 6년 전부터 호야라는 이름을 썼다고.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이따가 제가 도장도 찍어드릴 텐데 여기 제 얼굴도 있어요. 도장이 이렇게 보이세요? 제 코드가 원래 수현인데 여기는 현쌤이 계셔서 제가 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현이에요. 수현쌤 이렇게 제 얼굴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학생들한테 제 캐리커처를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진짜 이 페이지를 크게 막 넣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막 볼터치도 해놓고요. 아, 저 괜찮아요.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충격을 받고 그 이후부터 캐리커처를 안 했어요. 제가 정말 아끼던 제자 중에 민경빈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이름 모를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학원에 한 2주 정도를 휴원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친구들이 되게 가슴 아파하거든요. 보통 2주 동안 휴원하면 실은 수업이 공백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한 번쯤 어머님한테 혹시 어머니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그래서 한 번 실제 학생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끼는 제자여서 너무 아파하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방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전염성이 있는데 지금 좀 괜찮았다 그래서 가서 아무튼 보고 괜찮네. 야 이제 조만간 얼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오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책장이 보이더라고요. 책장에 한번 공부를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공부방 안으로 쫙 들어가 책장도 보고 이것도 봤는데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오마이갓. 벽에 제 캐리커처가 있는 거예요. 벽에 캐리커처가 붙어있는 코팅돼서 붙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가서 봤더니 그 코팅된 거에 이렇게 이 아재 점이 있어요. 점이 이렇게.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다트 아세요? 다트? 나 진짜 그거 진짜 충격 먹어가지고 진짜 한동안 진짜 학생에 대한 모든 정남이가 떨어져서 걔가 어떻게 했냐면 제 캐리커처 확대해서요. 그거를 코팅해서 벽에 붙여놓고 이게 던진 거야 이렇게. 이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거 보고 충격받아서 그 뒤로 캐리커처를 모든 페이지 다 지워버렸어요. 와, 너 진짜 대박이네. 나중에 낳고 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쌤 장난으로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상처 받을 대로 다 받았고. 그 뒤로 제가 캐리커처를 안 써요. 있어요. 옛날부터 저 미친 수학이라고 하는 걸 원래 썼거든요. 여기 오기 전부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게 이제 매드매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도 옛날 블로그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갖고 이제 아무튼 이상한 일이 하는데 아무튼 그 뒤로 캐리커처를 쓰지 않아요. 미쳐버리겠어요. 나중에 우리 좀 가까워지면 캐리커처를 제가 넣어드릴게요. 또 여러분 또 볼터치도 하고 괜찮아요. 막 눈도 이렇게 막 눈썹도 칠하고 여학생들 막 눈썹도 칠하고 이빨도 이상하게 만들고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학생집을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진짜 그 친구는 너무 아꼈고 이름도 기억하잖아. 민경빈.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14년 전인데 14년 전. 와 돌아본 줄 알았습니다. 자, 잡서는 여기까지. 아무튼 자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어요. 선대칭하고 점대칭 다 쓰셨을 거고 꼭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책을 볼게요. 11페이지 보셨습니까? 1-1번 봐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를 주어주고 나서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다 라고 써놨어요. 그죠?
근데 거기 앞에 단어 하나만 밑줄 쳐주실래요? 어떤 단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써주세요. 그래, 거기다 써주세요. 뭐라고요? 항등식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요 단어 함부로 붙이면 안 되거든요. 항등식입니다. 어떤 거를 집어넣더라도 걔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일단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 느낌이 뭐여야 돼요? 야, 쌤 이거 원점 대칭인데요? 됐죠? 이거 원점 대칭인데요? 라고 하는 형태가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요 내용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거기 여러분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해설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일일이 그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치워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가 1, 얘가 2죠. 얘가 마이너스 1죠.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원점 대칭을 직접 그려볼까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직접 그려보면 어떻게 되죠? 일단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다시 원점 대칭이라고 했죠? 미안해요.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이렇게 가겠죠? 이 아래쪽에 있던 부분 1로 가겠죠? 이 점을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이 점으로 가겠죠? 원점 대칭이니까. 요건 어디로 갈까요? 1로 가겠죠?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프가. 다시 이 점에 관한 대칭이니까 요게 반대로 넘어가고 요게 요 점에 반대로 넘어가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요. 자, 그럼 출제자가 뭘 물었나 한번 봐볼까요? 뭘 물었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를 묻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마이너스 1 플러스의 극한을 물었고 두 번째 뭘 물었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물었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계속 포도나무 얘기하는데 그 가지하고 포도나무가 비교하기 쉬워서 그렇거든요. 마이너스 1 플러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거죠, 요거. 네, 마이너스 1이 어디를 보라고요? 우극한. 그 뭐야? 오른쪽 가지가 붙어있는 이 화살표를 읽어주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이 y값 얼마입니까? 이 y값 얼마예요? 1인 거죠? 여기 1인 거죠. 두 번째, 2-1 읽어달래. 그럼 뭐야? 2 여기 있잖아. 2 여기 있잖아. 그럼 2 마이너스 왼쪽에 붙어있는 가지를 읽어주세요. 그 값이 얼마가 되죠? 얘가 2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오른쪽, 왼쪽만 여기 있으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정답은 얼마가 되죠? 3이 되더라가 우리가 나와 있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one step. 이게 여기까지가 one step.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발 부탁인 건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에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가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세워서 왼쪽과 오른쪽을 읽어주면 되고 그 두 개가 만났으면 극한이 존재하는 거고 안 만났으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런 정도 느낌을 갖고 그리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가서는 데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리미트, 아까 우리 그 훈련 도감에 있었던 건데요.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였네? 네, 요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지만 그래프를 그려라.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x는 1, y는 0, 여기 위에가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x가 0라고 하는 포도나무를 세웠을 때 이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다 화살표가 동일하게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그 값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이어서 훈련 도감의 답을 마이너스 1로 하셨을 겁니다. 학생이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죠? 아니 쌤, 그냥 이거 x 0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0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극한을 계산할 때 그럼 그냥 막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막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프가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점근선이 발생하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들만 조심해서 가시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숫자를 집어넣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함수의 연속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것과 금요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속이 갖춰져 있기만 한다면 숫자를 막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극한의 계산은 더 쉬워지는 거죠. 아, 그럼 쌤,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알려주지 왜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고 갑자기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순서가 이거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숫자를 막 집어넣는 것만 연습을 하다 보면 거기에만 익숙해져요. 그래프 여러분 절대 그걸 못 그려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간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수식적인 부분으로 대입해보면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훈련 도관 보시잖아요. 이제 숫자 집어넣으면 다 끝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끝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대수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 우리 책으로는 어디 있습니까? 12쪽에 보시면 1번의 극한에 관한 성질 하나, 둘, 셋, 4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갈 테니까요. 조금만 더 파이팅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20분 정도만 더 갈게요. 20분. 조금만 더 파이팅 하세요. 20분 정도만. 그리고 오늘 개별 첨삭 다 해드리면서 시간 남으면 맨 뒤에다가 조금만 더 붙여서 개념 설명 더 해드릴게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이 표현을 좀 기억해보자. x가 a로 갔을 때 fx 무슨 말일까요? fx의 x가 a로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문제 보니까 알파였대요. 무슨 얘기냐면 수렴했대요. 숫자가 나왔대요. 0인지 뭐 1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왔대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라는 함수가 이번에 베타에 수렴을 했대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를 전제로 깔아보자라고요. 거기 나오니 1번 봐보실래요? 1번은 뭐냐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을까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k 곱하기 fx가 되면 지금 이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참고로 k는 실수입니다. 뭐 fx를 2배 한다거나 3분의 1배 한다거나 루트 2배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k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증명은 고등교과과정을 벗어납니다. 대학교과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등교과과정에 거기 설명도 아마 돼 있을걸요? 돼 있을 거예요. 밑에 어드바이스에 보시면 이 성질의 증명은 고등학교 교과정의 수를 넘어서므로 증명 없이 인정하고 넘어가자. 관계없는 K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었다.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봐볼까요? 자, 두 번째 봤던 일이 뭐냐면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갔죠. 봐보실래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함수 두 개가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나 마이너스 돼 있으면 이렇게 분배해 주세요. 이렇게 뿅뿅 이렇게 리미트를 2번 분배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gx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고 돼 있어요. 참고로 거기 단어 중에 보면 복부동순이라는 말 보이세요? 복부동순은 뭐냐면 복수개의 부호가 동일한 순서로 읽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야?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로 읽어주시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읽어주세요라는 뜻이야. 부호동순 많이 줄여놓은 거야. 알겠죠? 어르신들이 맨날 줄임말들 싫어하지만 어른들이 이미 다 줄여놨어. 복부동순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조심할게요. 보세요. x가 a로 갔을 때 이번에 곱셈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쌤? 이것도 분배가 되는 겁니까? 분배가 돼. 리미트를 2번 쓸 수 있어. 단 전제가 있어. 어떤 전제? 각각 수렴할 때만 이렇게 곱셈도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냥 뭐 받아들이기에 뭐 크게 어렵지 않아. 자, 네 번째 봐. 이번에 뭐냐? 나누기야. 지금 이것도 분배가 가능한가요? 가능해. 그래서 얘를 베타분의 알파라고 쓸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분수꼴들은 아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분수함수예요. 유리함수. 정교설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그래프다 보니까 여기에는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어떤 제약사항? 베타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응? 실제 제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gx도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그 비워뒀던 점 있었죠? 그래프에서. x가 0일 때 뭐 비워뒀잖아. 점 하나 동그라미 비워뒀. 그렇게 정의를 반드시 내려줘야 돼요. 거기 책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서술되어 있는 건 봐볼까요? 1번, 2번, 3번, 4번에 보면 유일하게 4번에 박스 안에 단이라는 조건이라 붙어있을 거야. 그죠? 단이라고 하는 조건이라 붙어있었을 거야. 단이라는 조건이 베타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붙어있을 거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왜? 기니리 문제가 학교 내신에서 나올 때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특별하게 많이 어렵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잠깐만 간단하게 몇 개만 예를 들고 바로 끝낼게요. 자, 4번을 보시면요. 이런 식이 있어요.
x가 2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봐. 자, 이게 어떤 함수냐면 정확하게는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유리함수 중에 분수함수라고 우리가 특정 지어서 이름하는 내용인데요. x가 2로 가죠. 그게 분모를 0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집어넣어보세요.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 됩니까? 0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극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전제는 연속인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래프가 끊어진 점이 없다라는 건데 x가 2라는 지점에서 끊어진 점이 없어서 얘는 그냥 막 대입하세요. 자,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7분의 4로 뭐 한다? 수렴했다라고 읽어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뭐 한 거죠? 네, 저기에 나와 있었던 요 나눗셈 문제니까 요식을 쓴 거고요. 3x는요, 요식을 쓴 거고요. 3짜리 앞으로 끄집어내고 이런 것들 한 거라고요. 플러스 그냥 자연스럽게 덧셈 구조를 만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양이 보였을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막 집어넣으시면 돼요. 에? 이런 게 돼요? 봐봅시다. 3번 한번 더 봅시다. 3번 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이죠? 그럼 뭐예요? 2 집어넣어봐. 이게 얼마야? 4죠? 네, 4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함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는요, 리미트가 프리패스가 됩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연소함수에서 드러나는 거긴 한데 미리 소개하면 연소함수는 리미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를 구별지을 때 문과 과정에서는 딱 다항함수까지만 다루는 거예요. 이과들은 그것부터 복잡한 삼각함수 이후 버전들, 삼각함수도 더 특이한 버전들이 많단 말이에요. 수원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너희들을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지. 너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거야. 근데 그거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 정의하는 자체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모 0 되는 거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제 두 번째 스텝은 되게 쉬워져요. 원 스텝이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 번만 더 반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한번 넘겨보시면, 그 설명이 있는데, 보기 2번 한번 봐볼까? 보기 2번 한 번만 더 설명하고요. 이따가 충분히 여러분들 리뷰할 시간들 충분히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잠깐 점검 다시 하면서 하나씩 다 불러다가 점검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기 2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네, 무리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무리함수도 연속인 함수예요. 1 집어넣어봐요. 얼마가 되는 루트 4니까 2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럼 굉장히 쉬워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극한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질 때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위에 분자가 얼마냐면 얘가 5-x예요. 어떻게 볼까? 집어넣어보자. 왜? 분모를 0이 만들지 않으니까. 루트 5가 됐고요. 위에 분자가 루트 7이 됩니다. 네, 끝입니다. 뭐라 그러냐? 유리와 5분의 루트 35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다구를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2번 답도 그렇게 완료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만 잠깐 한번 제가 문제풀이 가고 훈련도 강의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잠깐 진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깐 끝나고 잠깐 하나만 정도 더 하죠 뭐. 자, 페이지 14쪽 넘겨봐봐. 페이지 14쪽. 페이지 14쪽 보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게 될지,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할지를 좀 보시는데, 기본 문제 1-2번을 가지고 제가 조금부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2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는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얘가 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수식이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럼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꼴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형의 계산들을 따르세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쌤, 방금 전에 우리가 숫자 막 집어넣으면 된다면서요. 맞아요. x2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니? 분모가 2 집어넣으면 분모가 얼마가 돼? 0이 되지. 여기다 2 집어넣어봐. 4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0이 되지. 우리는 이 자체를 뭐라고 얘기했냐?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응꼴이라고 해요. 응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응꼴. 아무튼 응꼴을 만들었어요. 응꼴인 걸 확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놈이 누구냐면 분모가 0 되는 요 인간이 문제예요. 분수는 절대 분모가 0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특정한 조건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죠? 두 가지인 거죠. x가 2 플러스로 가거나 x가 2 마이너스로 가는 극한 두 개를 한꺼번에 줄여서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였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x가 2 플러스가 x가 2 마이너스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x는 2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훈련 동안 하셨던 방식처럼 뭐 하시면 되냐면 분모와 분자의 계산 중에서 이 분자가 x-하고 x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x는 2가 아니라는 전제인 걸 확실하게 알았으면 나는 얘네들을 지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함수는 x 더하기 2라는 1차 함수입니다. 그죠? 1차 함수 뭐예요? 다음 함수잖아요. 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얼마가 되죠? 4가 됩니다. 네, 이렇게 갈 겁니다. 0분의 0꼴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으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확인했으면 나는 반드시 분모와 분자의 0,0을 갖다가 없애고 남은 식에다가 대입하면 끝나버리는 문제구나. 즉, 이 문제는 뭘 잘하셔야 돼? 인수분해를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한 번 더 갈게요. 2번. 자, 2번 문제 봤더니 이번에는 식이 문자로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x가 a로 갔네요. x가 1로 갔네. x가 1로 갔군요. 자, 그럼 여기 x-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봐보실래요? 한 번만 볼까요? 자, 1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 0이 됐어. 0이 분자 1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죠. 쌤 꼴 확인하라고 했는데 0분의 0꼴이죠. 그럼 뭐야? 분자에 해당되는 것과 분모에서 여기에 해당이 얘를 없애고 싶은 거야. 어떻게 없애? 얘가 1이 아니다라는 전제니까. 그죠? 이 말은 x-0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니까 약분하려고 봤더니 요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고등수 3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지. 예? 우리가 3차 이상의 식의 인수분해의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조립제법. 조립제법 기억나? 오늘 미쳐버리겠지. 갑자기 들고 왔는데 갑자기 조립제법 나오고 인수분해 나오고 막 유리함수 나오고 막 헷갈리지? 조립제법 기억나? 기억나? 오케이, 그럼 일단 기억난다는 전제를 한번 해볼게. 3차 이상은 조립제법 훨씬 좋아하셔서 일부러 그렇게 소개합니다. x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요. 얘가 0이 됐잖아요. 그럼 이 주어진 이거를 어떻게 조립제법 하냐면 개수만 쓰는 거죠? 여기 한번 봐줘봐. 얘들아. 1-1 마이너스 4 뭐만 쓴 거야? 개수만 갖다 붙였어. 그러면 1을 집어넣어 0이 됐다는 얘기니까 1을 집어넣고 첫 번째 거 내려오도록 돼 있었지. 곱해주면 1, 더해주면 제로, 곱해주면 제로, 더해주면 마사, 곱해주면 마사, 얘가 제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했냐면 이 1을 쓸 때 어떻게 썼어야 돼? x-1이에요. 요거는 3승인데 한 차수 내려온 거니까 x의 제곱이야. 여기는 남아있는 것만 썼더니 이렇게 됐잖아.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야? 요거는 합차공식 바로 갖다가 치자. 이렇게 갔던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요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얘가 최종적으로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여기가 x-1, x-2, x 플러스 2 네, 요렇게 식이 진행되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0분의 0꼴이니 너 사라져. 그 다음 뭐하지? 집어넣어. 왜? 2차 함수니까. 1 집어넣었더니 3,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그래서 얼마? 3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프 그렸어 내가? 안 그랬어. 왜? 여기서 어떤 그래프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수식을 통해서 대소적인 관계들 뭐 연산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여금 간단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야. 이게 0분의 0꼴을 풀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 분모가 0되면 안 되지 않느냐? 지워버려! 이런 거지. 분모의 0을 지워버려! 이런 느낌으로. 아시겠습니까? 쉬는 시간 조금 일찍 드리죠. 일찍 드려서 37분 정도까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조금 쉬었다가 좀 피곤하신 분들 잠 좀 깨고 여기 뒤에 한 번만 카메라 좀 꺼주세요. 감사합니다.